등속 조인트는 변속기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핵심 구동 부품입니다. 꺾인 상태에서도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사람의 관절처럼 동력을 부드럽게 전달한다. 자동차가 주행 중 위아래를 흔들거나 방향을 바꿀 때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력 전달,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직접 전달하는 쇠막대 양 끝에 드라이브 샤프트 양 끝에 장착이 됩니다. 서스펜션의 상하 운동과 바퀴의 좌우 저항과 방향등을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춰가지고 각도가 변해도 끊임없이 회전력을 전달한다. 그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이 등속 조인트다. 변속기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내부에는 금속 베어링과 이를 보호하는 고무 부트가 있다. 조인트 내부에는 이게 등속 조인트, 금속 베어링이 존재하고 이를 보호하는 고무 부트 주름관이 있고 그 안에 윤활유가 채워져 있다. 여기서 이게 주요 고장 증상, 유턴할 때 핸들을 끝까지 꺾었을 때 바퀴 쪽에서 우두둑 두두둑 하는 금속 마찰음이 생겨. 고무 부트가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거나 파손되며 내부 그리스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이물질이 유입되어 베어링이 마모된다. 주행거리 8에서 10만 킬로미터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 고무 부트가 찢어진 것을 초기에 발견하면 조인트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 고무 부트와 그리스만 교환할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등속 조인트라는 것은 차축의 양 끝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회전과 조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인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등속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고무 부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비슷하게 이거 비슷하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보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무 부트 모습이 그래서 회전축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등속 조인트가 양쪽에 이렇게 저것처럼 생긴 게 있고, 그냥 구글 보세요. 구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절처럼 이렇게 회전력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엔진의 회전력은 트랜스미션과 디퍼런셜 기구를 거쳐 차축에 의해 바퀴에 전달됩니다. 이 차축의 양쪽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회전과 조향이 가능하도록 조인트가 있는데 사람의 관절처럼 이것이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주름 고무 안에 조인트의 명칭이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조립 상태 전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고무 부트가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이 있어요. 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구글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나. 디퍼런셜 기구는 등속 조인트인데 드라이브 샤프트는 이 전체 회전봉 전체를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등속 조인트는 이렇게 안에 금속 베어링과 고무 부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고무 부트가 찢어지거나 그래서 고무 부트하고 그리스만 교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주름진 고무 부트가 있는데 이 안에 조인트가 있고 등속 조인트 밀폐 구조로 된 내부에는 그리스가 채워져 조인트를 보호한다. 고장의 99%는 고무 커버가 찢어져서 그리스가 새어나오고 이물질이 들어가 조인트를 손상시켜서 그러니까 그리스로 채워져 가지고 그 안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에게 관절 액체처럼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리스는 약간 관절 액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엔진의 회전력을 이렇게 앞바퀴에 전달하고 조향할 때는 꺾이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진 고무 커버 안에 그리스를 채워서 무리한 작동에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약간 커브를 틀 때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나면 등속 조인트가 고장나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이게 금속 부품이 있고 베어링이 있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무 부트가 있어.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가 채워져서 이렇게 부드러운 회전 움직임을 하도록
고장 없이 오래 쓰려면 조향 핸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유턴할 때 미리 회전을 핸들을 꺾어 놓고 기다리면 이것이 이렇게 손상이 자주 되고요. 고장 없이 쓰려면 이렇게 유턴을 할 때 서서히 돌리는 식으로 해서 미리 꺾어 놓으면 관절이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무리한 움직임이 돼서 등속 조인트는 12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변속기 혹은 차동 기어 바퀴 사이에 연결이 된다.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봉이나 막대기 같은 이런 것을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력을 일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힘이 여기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직선 운동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엔진도 이렇게 바퀴도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차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동력은 전달되되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속기의 구동력을 구동바퀴, 전륜이나 후륜. 전륜은 앞바퀴의 동력입니다. 후륜은 되게 뒷바퀴. 사륜은 양쪽 다 있는 거. 앞바퀴, 뒷바퀴, 사륜이 있는 것입니다. 동력이 앞에서 바퀴가 움직이느냐, 뒤에서 움직이느냐. 전륜, 후륜, 앞뒤 두에서 둘 다에서 움직이냐. 예를 따라서 사륜 구동으로. 동력 전달을 한다. 변속기의 구동력을 구동바퀴로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드라이브 샤프트는 전체 봉을 얘기를 하는 거. 등속 조인트라고 양쪽이 달린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를 지금 변속기의 구동력은 차동 기어 장치, 디퍼렌셜. 저도 몰라요.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배우는 거죠. 스플라인, 톱니바퀴 결합을 거쳐서 등속 조인트에 전달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등속 조인트에 전달이 돼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네네. 변속기를 거쳐 나온 회전력과 구동력을 차동 기어 장치로 입력된다. 이렇게 차동 기어의 출력 스플라인 결합, 차동 기어의 출력축과 등속 조인트 안쪽 끝이 인버드 조인트, 톱니바퀴의 모양이 스플라인으로 맞물려서 강력하게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차동 기어하고 등속 조인트에게 회전력을 전달을 하는 이런 차동 기어의 차동 기어 등속 조인트가 이렇게 있다. 차동 기어와 변속기는 차동 기어를 통해서 차동 기어가 뭔지 잠깐 볼게요. 차동 기어라는 것은 자동차가 커브를 할 때 커브길을 돌 때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나누어주는 장치다. 일본식 표현은 정부에서는 대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쪽이 양쪽 바퀴가 똑같이 속도로 회전을 하면 그래서 회전 반경 안쪽의 바퀴는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고 부드러운 코너 한쪽은 좀 덜 이렇게 중심축을 이렇게 스키 선수가 이렇게 피겨 선수 이렇게 중심 잡고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 안쪽에는 회전이 적게 돌아 바깥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동 기어라는 것은 안쪽 비어의 회전수를 줄이고 바깥의 바퀴 회전수를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할 때 차동 기어, 그다음에 차동 기어와 등속 조인트, 차동 기어와 등속 조인트,
차동기와 등속 조인트를 연결하는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차동기와 등속 조인트 연결 동력을 전달한 톱니바퀴 축은 사이드 기어와 이에 맞물리는 등속 조인트 끝단의 스플라인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미끄러짐 없이 강력한 회전력을 전달한다. 이 톱니바퀴 이름이 사이드 기어라고 하는 건데요. 차동 기어 장치 내부에서 좌우 구동 쪽으로 동력을 최종적으로 나누어 준다. 안쪽 바퀴를 이렇게 적게 회전하고 바깥쪽은 이렇게 많이 돌린다고 그랬죠. 그때 이 톱니바퀴가 적용을 하는데 이 톱니바퀴 이름이 사이드 기어입니다. 등속 조인트의 변속기 연결부를 끝단은 수많은 톱니바퀴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 톱니축이 차동 기어 내부에 사이드 기어 홈과 정확히 삽입되어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톱니바퀴 모양의 홈이 파져 있다. 등속 조인트 변속기 연결부 끝단에는 이것이 이 톱니축의 차동 기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차동 기어 내부의 사이드 기어 톱니바퀴라 그랬죠. 홈에 정확히 삽입되어 결합합니다. 그래서 차동 기어와 이 등속 조인트 사이에는 이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이드 기어입니다. 회전력을 전달한다. 이렇게 스냅링은 등속 조인트가 주행 중 차동기에서 빠지지 않게 축 양 끝단에 장착되는 고정할 수 있는 링을 스냅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넓은 면적으로 분산되어서 높은 토크를 전달한다. 이것이 이제 스플라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스플라인 구조를 하는데 일반적인 맞물린 기어하고는 틀리 축의 원줄을 따라서 여러 개의 톱니를 길게 파놓은 스플라인 구조를 띈다. 그래서 동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게 해서 넓은 면적으로 분산되어서 높은 토크, 높은 힘을 작용하게 한다. 이게 이제 스플라인 기어랍이라고 합니다. 등속 조인트와 차동 기어가 결합한 톱니바퀴 구간이 당했던 특징이 있다. 스플라인 결합은 넓은 면에 있어서 힘이 작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좁은 면이 아니라 강력하게 회전력을 전달을 하는데 넓은 면을 통해서 여러 군데, 여러 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톱니를 길게 파놨다. 그게 이제 스플라인 구조라는 거죠. 조향 시 각도가 변하거나 노면의 서스펜션 하나를 움직일 때 등속 조인트가 약간의 길이 변하면 유연성을 갖추도록 이 스플라인 결합은 돕는다. 힘을 전달할 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통해 전달하니까 무리 없이 힘이 다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상하로 움직이거나 차가 이렇게 할 때 유연성을 가지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석기에서 변속기에서 생성되고 제어된 힘, 동력이라고 하는데 힘이 최종적으로 차동 기어로 전달이 된다. 이 차동 기어에서 톱니바퀴가 연결되고 사이드 기어라 하는데 그것이 등속 조인트로 연결되어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회전봉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일반적인 동력 흐름은 엔진이 이렇게 흡입, 압축, 폭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나고 이게 배기 이렇게 나쁜 연소가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크랭크 축과 연결이 되고 피스톤이 되려면 한 바퀴 크랭크 회전하면서 회전력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클러치, 토크, 홈버터, 그 다음에 변속기 일반적인 동력 흐름이 엔진에서 시작되는 거죠. 클러치, 토크, 연소하는 연료가 이제 그걸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 클러치, 토크, 컨버터 이 두 개가 이렇게 보통 쌍으로 돼가지고 내려가면 한쪽은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한 바퀴 돌려주면 다시 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클러치, 토크, 컨버터, 변속기, 종감속 장치 및 차동 기어로 변속기에서 차동 기어로 들어가고 구동축 및 바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엔진에서 나온 힘이 클러치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가 변속기를 갖다 자동기어로 갖다가 그렇죠. 저기 등속 조인트, 크래프트 샤프트 이렇게 맞나? 이거는 그래프트가 아니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스플라임 톱니바퀴 결합을 통해서 자동기어 장치, 자동기어 장치는 디퍼렌셜이라고 부르고 등속 조인트, CB 조인트라고 합니다. 등속 조인트 연결병의 이름은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네요. 저도 이게 처음 봤어요. 네네. 드라이브 샤프트, 엔진의 구동력을 변속기에서 바퀴까지 전달하는 핵심 축이 드라이브 샤프트다. 여기가 등속 조인트가 존재한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갖고 관절처럼 움직인다. 구동축 앞바퀴나 뒷바퀴 굴림에 따라 앞차축 또는 뒤차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 회전봉인 것 같아요. 연기업을 양쪽에 달리는 관절 부분, 등속 이런 관절이라는 게 회전할 수 있다. 등속 조인트, CB 조인트라고 부른다. 이 관절들이 막대 봉을 통해서 바퀴의 회전과 상하 좌우 움직임을 모두 소화를 한다. 동력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륜구동은 앞바퀴를 돌리느냐, 후륜구동은 뒷바퀴를, 사륜구동은 앞바퀴 뒷바퀴를 다 돌리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의 위치는 그냥 자유롭게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크 컨버터는 유압식 동력 전달 장치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터빈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오목건 홈을 파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힘이 전달이 잘 된다고. 비행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유압식 동력 전달 장치다. 수동 장치의 클러치처럼 작동한다. 이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 위치해 가지고 힘을 전달하는 유압식 동력 전달 장치다. 엔진의 회전력을 오일의 흐름을 통해 부드럽게 변속기로 전달한다. 차가 멈춰 있을 때 시동이 꺼지 않도록 돕는다.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 페달을 밟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차량이 정차 중일 때는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해서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한다.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한다. 토크 증폭, 출발 시 오일의 흐름을 이용해서 엔진에 나오는 회전력, 토크를 증폭시켜서 무거운 차가 부드럽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계적인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오일의 유체를 통해서 유압식으로 동력을 전달하므로
변속기 발생한 충격 흡수하여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토크 홈버튼은 내부에 미션 오일이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되는 펌프 임펠러, 엔진과 직접 연결되어 함께 회전한다. 그다음에 펌프 임펠러, 오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어 회전하는 흐름을 만든다. 터빈, 펌프가 밀어낸 오일에 힘을 받아 회전하는 펌프로 변속기 연결되어 차량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펌프 임펠러, 엔진과 직접 연결되어서 함께 회전한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 이렇게 힘을 회전력을 전달하죠. 그래서 오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회전하는 흐름 유압을 만든다. 이 펌프 임펠러가 참 중요하네요. 터빈, 펌프가 밀어낸 오일에 힘을 받아서 회전하는 부품이다. 연속기 연결되어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터빈이다. 터빈에 또 오목건음을 봐준다고. 그 다음에 터빈이 있다 그러면 비행체의 터빈에서도 밑에를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고 회전체 위에는 약간 이렇게 날개 줄기처럼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볼게요. 모든 터빈에는 이쪽 부분이 밑에가 윗면보다 좀 얇아야 돼, 이렇게 좀 좁아야 되는데요. 이건 좀 넓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비행체도 그렇고 자동차 터빈 구조, 가스 터빈이라든지 뭐 발전할 때도 그래 다 돌아가는데 여기다 물레방아 같은 데도 오목가늠을 파주거나 여기다 오목가늠을 파주거나 새 줄기 날개처럼 이게 새 뼈대처럼 가로나 세로 뼈대를 주면 회전력이 이게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 밑에를 회전체하고 돌아가는 이쪽 밑에를 약간 두껍게 상대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리석용 코든 예사라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되겠죠. 모든 터빈 블레이드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목한음을 봐줄 수도 있다. 비행체 같은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이 끝을 약간 살짝 구부려 가지고 안쪽으로 공기 유입을 더 많이 하거나 뒷면에 오목한음을 파줘갖고 터빈 비행체 제트 엔진 같은 이렇게 공기를 좀 더 많이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터빈 블레이드의 작은 날개들에도 동일하게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총알 같은데 포탄 미사일 같은데 홈을 파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 모양은 100가지도 넘어요. 볼록줄을 해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행체에도 이 기술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터빈 블레이드의 작은 날개와 이런 데도 가능하다. 터빈 블레이드 이게 작은 날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밑에를 약간 두껍게 만들고 윗면을 좀 넓게 만들어주고 홈을 좀 파줄 수 있다. 새 줄기처럼 새 뼈대처럼 이렇게 넣어주면 회전력이 전달이 잘 돼. 가로나 세로나 모양은 100가지도 넘으니까. 그 다음에 약 살짝 이 뒷부분을 이거를 살짝 구부려 줄 수도 있다.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회전력이 이런 부분을 말해서 오래써도 지장은 없어야 되겠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동차 터빈도 그러하다. 모든 터빈 구조에는 다 이것이 됩니다. 집안에 그 벤츄레이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오목한음을 봐주고 집안 벤츄레이터를 제가 전기적인 힘으로 돌려가지고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이런 물 환풍기를 쓰면 되지만 환풍기 쓰면 그런 양치에 대해서 벤츄레이터는 보통 위에 있는데 옆에다가 구멍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전기적인 힘으로 돌리는 부분 또는 그걸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든다 말씀드립니다. 스테이터 펌프와 터빈 사이 위치한다. 터빈을 돌고 나온 오일의 흐름을 펌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꺾어준다. 터빈을 오일의 흐름 펌프가 회전하는 방향 다시 꺾어 효율을 높이고 토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펌프 임펠러가 엔진과 연결되어서 함께 회전한다. 이것이 오일을 바깥으로 밀어 회전하는 흐름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펌프 임펠러
이거는 토크 컨버터의 부속인데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터빈, 펌프가 밀어낸 오일에 힘을 받아 회전한다. 변속기 연결도 차량을 움직이게 한다. 스테이터, 펌프와 터빈 사이에 위치한다. 펌프 임펠러하고 터빈 사이에 위치하는데 터빈을 돌고 나온 오일의 흐름을 펌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터빈을 돌고 나옵니다. 오일이.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 다시 꺾어줘 효율을 높이고 토크를 증폭시킨다. 토크 증폭시키는 역할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꺾어줘서 효율을 높이고 토크를 증폭시키는 역할이 스테이터다. 이 세 가지 부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토크 컴퓨터는 자동 변속기에서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 같이 동력을 끊고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해서 시동이 꺼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수동에서는 클러치를 밟고 이렇게 기어를 변속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에서는 자동으로 되는 이런 자동 변속기는 여기 지가 스스로 이렇게 변속을 기어를 얘가 자동으로 변경을 하는데 차량의 주행 속도, 엔진 회전세, RPM에 따라서 클러치 조작 없이 원래는 클러치 탁 떼면 딱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출발, 가속, 후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자동 변속기의 주 역할, 엔진 토크 증폭, 스타트 기어, 그 다음에 그래서 엔진 토크 증폭, 토크 컨버터가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회전력을 높여주는 장치가 토크 컨버터다. 터빈이 달려있다. 펌프 임펠러, 엔진 브레이크 및 후진 기능. 내리막의 속도를 제한하는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기어 변속을 통해 차량을 후진시킨다. 잘 굴러가지 않도록 1단, 2단, 3단 이렇게. 그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인데요. 속도를 적게 회전시켜서 힘이 잘 전달. 내리막길 같은 데서는 속도를 쥐어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강한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력 차단. 주행 중에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을 한다. 정차 시 N 또는 P단에는 동력을 차단한다. 엔진은 켜진 채로 엔진과 변속기가 분리되어서 시동이 꺼지지 않대 차량이. 원래는 이게 클러치를 딱 밟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중립으로 이렇게 수동에서는 딱 놓고 해줘야 되는데. 펌프 임펠러, 토크 컨버터는 펌프 임펠러 자동 변속기에서 클러치 역할을 한다. 펌프 임펠러 동력을 회전하는 유압을 만든다. 엔진과 직접 연결돼 회전하는 유압을 만들고, 터빈이 그것이 오일에 회전하는 이렇게 힘을 받아서 또다시 회전해서 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토크 컨버터. 변속기 연결 차량을 움직여 힘을 증폭시킨다. 펌프가 이렇게 회전하는 부품이다. 스테이터, 펌프와 터빈 사이 위치에서 터빈을 돌거나 오일의 흐름을 펌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꺾어 주어서 터빈에서 나온 오일의 흐름을 펌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꺾어주는 부분이 스테이터다. 효율을 높이고 토크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해서 펌프 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오일을 스테이터가 한다.